이번 시간에는 이항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이항 정리를 공부하기에 앞서 요 이항이 무슨 뜻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요 이항에서 이자가 한자로 무슨 자일 것 같냐? 물어보면요.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답변은 한자를 안 배워서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죠? 요즘 한자를 안 배운다면서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어떤 그 사석에서 명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 이름을 한자로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이름을 한자로 못 쓸 수가 있지? 근데 그 친구는 너무나 당연하게 안 배웠으니까 못 쓰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벌써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자를 안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 이자는 모를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이자가 바로 두이자입니다. 두이자. 그지? 근데 이게 무슨 이자냐 물어보면 이제 조금 한자를 아는 학생들이 이게 옮길 이자예요, 선생님. 그래서 이게 등식이나 부등식에서 좌변에 있던 놈을 우변으로 옮길 때 요때 요 이항에 관한 정리 이걸 말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이항이 아닙니다. 요거는 옮길 이가 아니라 다를 이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항에 관한 정리 뭐 이래서 다를 이항이다. 요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둘 다 틀렸죠. 두이자입니다. 두이자. 그래서 요거예요. 이항. 항이 두 개 있을 때의 정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이항, 두 가지 항에 관한 정리다라고 제목을 붙였냐 하면 간단해요. a 플러스 b 있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뭐가 된다고 배웠어요? 요놈 곱셈 공식에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 배웠습니다. 배운 게 아니라 외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의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된다 라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줄줄줄 나오는데 a 플러스 b의 4제곱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때부터는 대답을 못하죠. 그리고 요거를 2번 곱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 거기까지는 했네. 그러면 a 플러스 b의 5제곱은 뭘까? 라고 질문을 하면 요놈과 요놈을 하나씩 곱해가면서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도 어떤 식으로든 찾아낼 수는 있겠죠. 근데 갑자기 야, 그럼 a 플러스 b의 10승은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런 건 선생님 시험에 안 나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 이항이라는 거, 즉 항이 두 개 있다라는 게 바로 A와 B라는 두 개의 항의 합에 대한 거듭 제곱이 어떻게 될까? 그걸 공부하는 게 바로 이항 정리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예제가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A 플러스 B라는 A와 B 두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요 식의 거듭 제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갖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결국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를 3개를 곱하는 건데 이걸 전개한 결과가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 되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항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중복 조합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자, 여기서 요 항들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하면 여기 첫 번째 괄호에서 A, B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두 번째 괄호에서 A, B 중에 하나를, 그 다음 세 번째 괄호에서 A, B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들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요 각각 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요, 요 첫 번째 괄호를 그냥 주머니, 두 번째도 주머니, 세 번째 괄호도 주머니로 생각했고 각각의 주머니에 A가 적혀진 공과 B가 적혀진 공이 하나씩 들어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각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씩만 선택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A 세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이 주머니 A, 주머니 B, 주머니 C에서 모두 다 A가 적힌 공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A 세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제곱 b라는 요 항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하면 이 세 개의 주머니 중에 두 개의 주머니에서는 a가, 나머지 하나의 주머니에서는 b가 선택된 경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써보면 얘는 A, A, B 순서로 선택됐을 수도 있고요. 이게 A 주머니, B 주머니, C 주머니에서 나온 공입니다. 그 다음 A, B, A로 선택될 수도 있고 B, A, A로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될 수 있는 A 두 개와 B 하나로 선택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뭐가 된 거야? 개수가 3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요렇게 세 개가 선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치? 세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 A, B의 제곱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중에 하나에서는 A가 나오고 나머지 두 개에선 B가 나온 거니까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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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 다음에 B, B, A 요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나왔을 때 곱하면 A, B의 제곱이라는 항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얘가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세 개를 다 더하면 3배의 A, B의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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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B 세제곱이라는 건 세 주머니에서 모두 B가 나왔을 때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러면 A 세제곱의 개수가 왜 1이겠어? 세 개 주머니 모두에서 A를 꺼내낼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A, A, A. 그래서 개수가 1이 된 거예요. B 세제곱도 B, B, B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개수가 1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의 요 전개식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금방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요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자, 이 세 주머니에서 이제 우리는 A에 관심을 안 두고 B에 관심을 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주머니에서 어떤 주머니에서 B가 뽑히느냐만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주머니에서는 A가 뽑히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항, 지금 항은 A하고 B 두 개밖에 없으니까 B가 뽑힌 것만 선택하면 나머지 주머니에선 당연히 A가 뽑혔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부터 봅시다. 보기 쉬운 거. 요놈부터 보면요. 요놈은 세 개의 주머니 중에서 B가 하나가 나오고 A가 두 개 나왔으니까 이 세 개의 주머니 중에 어떤 주머니에서 B가 나올지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3 컨비네이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AAB라는 것은 세 번째 주머니가 선택되어서 그 주머니에서만 B가 나오고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두 주머니에선 A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 경우는 선택된 주머니가 B 주머니일 때, 주머니 B일 때 여기서만 B 공이 나오고 나머지에서는 A공이 나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이 경우는 주머니 A가 선택됐을 때 얘기겠죠. 그래서 요 앞에 이 개수는요. 요 아까 세 가지이기 때문에 개수가 3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경우의 수가 결국은 세 개의 주머니에서 B가 나오는 주머니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기 때문에 3 컨비네이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요 놈은 어떻게 나왔냐 하면요. 지금 우리는 B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얘는 주머니 하나에선 A, 나머지 주머니 두 개에선 B가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B를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세 개의 주머니 중에 B가 나오는 주머니 두 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어떤 순서로 선택되든 결과는 A, B 제곱이라는 항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순서 없이 두 개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요놈은 주머니 B와 주머니 C에서 B가 나왔고 나머지 선택되지 않은 주머니에서는 A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놈은 주머니 A와 주머니 C가 선택이 되어서 B가 여기 두 군데에서 나왔고 나머지 주머니 B에서는 A가 나왔다. 자, 요 경우는 주머니 A, 주머니 B가 선택되어서 거기서 B가 나왔고 주머니 C에서는 A가 나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개수가 3개를 더해서 3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의 수가 결국 3 컨비네이션 2와 똑같아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B세제곱의 개수가 1 되는 요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3개의 주머니에서
B가 나오게 되는 주머니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네, 그러면 3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거니까 한 가지밖에 없고요. 그래서 A, B, C가 선택이 되면 이 모두에서 B가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개수가 3 컨비네이션 3, 1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 앞에 개수가 1인 이유는 B를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주머니 3개 중에 B가 나오는 주머니를 빵개 선택하는 겁니다. 즉, 선택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떤 주머니에서도 B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모든 주머니에선 A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걸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3 컨비네이션 0, 주머니 3개 중에 B가 나오는 주머니를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거, 그 경우의 수 곱하기 A 세제곱 플러스 주머니 3개 중에 B가 나오게 되는 주머니 하나를 선택하는 거, 그러면 항은 A제곱 B가 되겠죠. 왜냐면 B가 하나니까 당연히 A는 2개가 선택이 되겠지. 그래서 3 컨비네이션 1 곱하기 A제곱 B.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주머니 3개 중에 B가 나오는 주머니 2개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에서는 A가 나올 테니까 AB 제곱이라는 놈이 3 컨비네이션 2개만큼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얘는 3개 주머니 중에 B가 나오는 주머니 3개를 선택해서 그러면 뭐 B 세제곱항이 만들어질 테니까 3 컨비네이션 3 곱하기 B 세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끝났어요. 그지?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이 표 자체가 지금 A가 3개 선택하면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A가 2개, B가 하나 선택되는 경우는 3가지. 그 다음에 뭐 B가 2개, A가 하나 선택되는 경우 3가지 나온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본다라면 이제 몇 제곱이 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얘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A 플러스 B의 4제곱에서 만들 수 있는 항은요. A만 4개 뽑힐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주머니가 4개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A 3개, B 하나, A 제곱에 B 제곱, 그 다음에 A의 B 세제곱, 그 다음 B 4제곱. 이런 식으로 항이 5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머니 4개에서 뽑을 수 있는 공의, 서로 다른 공의 종류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본다고요? B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면 얘는 4개의 주머니 중에 B가 나오는 걸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고요. 더하기 얘는 4개의 주머니 중에, 이거 너무 좁게 썼네요. 4개의 주머니 중에 B가 나오는 주머니를 하나만 선택한 경우입니다. 그쵸? 그 다음 얘는 4개의 주머니 중에 B가 나오는 주머니를 2개 선택하는 거고요. 요렇게. 그 다음 얘는 4개 중에 B가 나오는 주머니를 3개, 그 다음 4개 중에 B가 나올 주머니를 4개 선택하는 게 됩니다. 요 놈이 바로 A 플러스 B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치?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N승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A의 N승, 그 다음에 A가 하나 줄어들고 B가 하나 늘고, A가 또 하나 줄어들고 B는 또 하나 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땡땡땡 해서 마지막은 A, B의 N-1승 플러스 B의 N승 여기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죠? 주머니는 몇 개? N개 중에 B가 나오는 주머니는 빵개 선택하시면 되고요. 얘는 N개 중에 B가 나오는 주머니 1개, 얘는 N개 중에 B가 나오는 주머니 2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N개 중에 B가 나오는 주머니 N-1개, 그 다음에 N개 중에 B가 나오는 주머니 N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요 놈을 이제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요. 요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렇게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얘를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R은 0부터 N까지가 되는 거고요. N 컨비네이션 R에다가 누구를 곱하는 거야? A의 N-R승 곱하기 B의 R승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쵸? 예, 그러면 R이 0일 때에는 N 컨비네이션 0에 A의 N승이고 자 B의 0승은 1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B의 0승은 1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1일 때는 n 컨비네이션 1에 a의 n-1승 곱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에는 n 컨비네이션 n에 b의 n승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게 돼요. 됐지? 이게 바로 이항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n이 자연수일 때 거듭제곱이니까 자, 요 놈은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요걸 시그마로 표현을 하면 요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요것만 이해하시면 이항 정리에서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이항 정리 관련 예제 풀이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예제는요. 이항 정리를 이용하여 3x 빼기 2y의 4제곱을 전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a 플러스 b의 4제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간단한 걸 가르쳐주고 나서 이렇게 복잡한 이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에다가 a, b도 아니고 막 3x에 2y 막 개수가 붙어있는 이런 걸 갑자기 내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는데 자, 이 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3x를 통째로 하나로 보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플러스에 마이너스 2y를 통째로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전부 다의 몇 승이다? 4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보면 되냐 하면 말이죠. 3x가 4개 등장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3x가 3개 등장하고 마이너스 2y가 하나 등장하는 경우, 그 다음에 3x가 2개에 마이너스 2y가 2개 등장하는 경우, 그 다음에 3x가 하나에 마이너스 2y가 3개 등장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만 4번 등장하는 경우, 요렇게 5개밖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2y가 나오는 주머니를 4개 중에 0개 선택하고, 얘는 4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얘는 4개 중에 2개 선택하고, 그 다음 더하기 얘는 4개 중에 3개 선택하고, 그 다음 얘는 4개 중에 4개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됐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하면 요거 어차피 1 되고요. 요거 4제곱 해주면 81의 x 4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요 놈은 4가 되는 거고, 요거 제곱하면 27x 세제곱이 되는 거고, 요 놈은 그냥 마이너스 2y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4 곱하기 27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곱하면 4, 7에 28, 4, 28, 108에 마이너스 2배니까 마이너스 216이 되는 거며, x 세제곱 y가 남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됐지? 그 다음에 요 놈은 요 4 컨비네이션 2가 6이고, 얘는 9x 제곱이고, 얘는 4y 제곱이니까 결국은 54의 4배예요. 그럼 또 216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이것도 그대로 계산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통째로 하나씩으로 보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이너스까지 합쳐서 통째로 하나로 봐서 이 항으로 만들어서 이 항 정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풀어볼게요. 여기는 더 복잡하게 보이네.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분의 1 이놈의 7승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얘는 전개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 7승이나 되는 놈을 전개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겠죠. 이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가 얼마인지만 보면 되는데, 자, 이것도 가볼게요. 2x를 통째로 하나로 보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합친 x분의 1을 통째로 하나로 보신 다음에 이거의 7승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항이 하나, 둘로 그냥 생각하시면서 이 항 정리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다 전개할 필요는 없고요. 요런 경우에는 그래서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R은 0부터 7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 컨비네이션 R에 2x의 7-R승과 마이너스 x분의 1의 R승, 요 놈을 보면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x 세제곱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사실 요걸 다 썸할 필요는 없고 요거 하나만 보면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를 따로 7-R승 해주고, 자, 마이너스 2를 따로 R승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x 따로 7-r승 해주고 그 다음에 x분의 1 따로 r승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냥 요 부분을 풀어서 쓴 거예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가 포함된 놈은 문자끼리 이렇게. 자, 그러면 이놈은 7 컨비네이션 r에 2의 7-r승에 마이너스 1의 r승까지는 똑같고요. 자, 요 놈 있잖아. 요 놈이 결국은 x의 마이너스 1승의 r승이 되는 거니까 x의 마이너스 r승이 돼버려요.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을 합치면 x의 7-2r승이 됩니다. 지수 법칙이죠.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x 세제곱의 개수가 필요한 거니까 요 놈 있지. 지금 x의 거듭제곱 요 놈이니까 요 놈, 즉 7 마이너스 얼마가 2r이 이꼴 3이 되는 r 값을 먼저 찾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r은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r이 2일 때 요 놈을 그대로 다 계산을 해주면 7 컨비네이션 2에 r이 2니까 2의 5승,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3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x 3승 앞에 붙은 요 놈이 바로 x 3승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럼 7 컨비네이션 2는 7 곱하기 6 곱하기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놈이 21 되는 거고요. 2의 5승은 32인 거 알고 있고 마이너스 1에 제곱해봤자 1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뭐가 되는 거야? 21 곱하기 32라는 요 놈이 뭐가 되는구나. 바로 x세제곱의 개수가 되는구나. 그래서 21 곱하기 32 해주시면 42에다가 63을 더하는 거니까 총 67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개수는 67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항정리에서 그 어떤 특정한 항에 대한 개수를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면 일단 얘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시그마에서 x들끼리를 정리를 해줘서 x의 몇 승 이렇게 하나로 통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몇 승에 해당하는 놈이 얼마가 되도록 3이 되도록 되는 r 값을 구한 다음에 그 r을 요식에 대입했을 때 이 x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 부분들의 곱이 바로 x 세제곱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항 정리는 원리만 알고 있으면 너무나 쉽게 문제들은 풀린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